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소위 휴대폰 깡이라고 불리는 소액 결제를 활용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환불의 빈틈을 노리고 1년간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돌았던 소액 대출 광고입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한도 안에서 즉시 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대부업자 41살 신모 씨는 여동생과 유령업체를 차리고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소액 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광고를 보고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만 1,600명. 이들 남매는 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액 결제를 했다 취소하면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환불받은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이자 명목으로 뗀 후 나머지를 계좌로 송금해준 겁니다. 환불을 받아 현금화한 액수는 11억 8천여만 원. 이 중 5억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가로채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대출 의뢰자의 휴대폰으로 결제하셨다가 바로 취소하면은 환급이 되는데 그 환급된 돈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등 총 1,599명에 대해서 11억 8천만 원을 대출해준 대부업자 2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심 씨 남매는 더 많이 환불을 받기 위해 100여 명의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주로 20대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부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잠깐 봤는데 사실 이게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저도 이 사건을 접하기 전에는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건을 접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알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또는 SNS에 우리가 현금 대출해 주겠다.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 내에서 해주겠다. 뭐 이런 광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휴대폰 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의자들이 이 휴대폰 번호로 바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어디서? 쇼핑몰에서. 쇼핑몰.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바로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쇼핑몰에서는 바로 돈을 환급을 먼저 해주거든요. 현금으로요? 현금으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현금을 결제 대행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이제 쉽게 좀 사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쉽게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 5만 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5만 원의 물품을 피해자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이 그 결제를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그러면 일단은 5만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줍니다. 쇼핑몰에서 이제 피해자한테 오겠네요, 5만 원. 그렇습니다. 네, 현금으로. 그리고 나서 결제 대행사로부터 5만 원을 이제 쇼핑몰이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5만 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걸 대출해주는 사람의 돈인 것처럼 이 5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떼고 3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기 피해자들 돈 가지고 돈놀이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 돈 가지고 돈놀이 한 게 아니라. 제가 5만 원을 결제를 하고 3만 원을 현금으로만 그냥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불받는 계좌를 피해자들의 계좌로 해놓은 거죠. 이게 원래는 법정 이자가 얼마죠? 이제 법정 이자 같은 경우는 대부업법상 보면 연 27.9%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30%에서 50%까지 받았습니다. 월. 30%로 한다면 360%를 받은 겁니다. 연 360%. 그러면 50%로 했으면 600%죠. 어마어마한 고리대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액 결제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꽤 되던데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이제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한 11억 8천만 원 정도를 대출해 줬습니다. 1년 동안. 예,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1,599명. 그래서 챙긴 돈이 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어가지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뭐 게임비, 뭐 여자친구 선물비, 뭐 밥값, 사이버머니 이런 데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 설명을 통해서 이제 쉽게 알았잖아요. 이게 네. 정말 간단한 범죄라는 걸. 그런데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굉장히 사회 초년생들이고 평소에 소액 결제라든가 이런 걸 안 해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게 보면은 인터넷 범죄 불법 대부업까지 결합된 형태인데 이게 그러면
그 적용 법조가 어떻게 되고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네, 일단 대부업법상 보면 여신 투자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관할 영업소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이 대부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했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또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누구든지 속이는 행위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공을 유도해도 안 되고요. 근데 마치 대출해 줄 것처럼 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 쇼핑몰에 접속한 개인 정보를 또 사들이기도 했다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한 사람이 이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결제하고 취소하고 반복하다 보면 쇼핑몰에서 의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범죄 발각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또한 소액 결제 한도를 30만 원이라고 치고요. 또 한 사람당 한 아이디당 한 50만 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이 쇼핑몰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15명의 개인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취득합니다. 돈을 주고 구입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쇼핑몰의 의심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취득을 한 거군요. 자, 이게 보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들은 이 소액 결제 절차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좀 무지했던 거죠. 것들이 네.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대법자들을 일단 덮어놓고 믿었던 것도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예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부업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등록업체 확인 여부는 대부업체에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절대 말을 못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액 대출이 SNS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얼마나 오랜 기간 개설됐었는지 오랜 기간 개설됐을 경우에는 정당한 업체일 가능성이 높고요. 기간이 짧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좀 이게 예방법은 좀 없을까요? 예방법.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소액 결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 결제를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소액 결제를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를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로 조정할 수 있고요. 또 확인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제 신종수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문자로 쿠폰이 왔습니다. 음식 쿠폰. 네. 스미싱이라고 그러죠. 네,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쿠폰이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바로 클릭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러면 이제 해커들이 침투해서 결제를 하거나 네.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 결제 되었다라는 문자가 오니까 저 소액 결제 안 했는데요라고 전화를 해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취소시켜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온 인증번호를 불러주세요. 불러줘서 기입하면 바로 또 정말 결제가 소액 되고. 결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안 되고요. 또한 스마트폰도 핸드폰도 이 컴퓨터, 내 손 안의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네. 모바일 백신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이라든가 휴대폰 결제는 항상 좀 신중하게 결제를 하실 필요가 또 신중하게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돈을 쉽게 별다른 절차 없이 빌려준다는 것 말 자체가 대부분 거짓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대출을 받으실 때는 세세하게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